네,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장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05% 정도 빠지면서 하락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3,200선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3,198선, 3,200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도 0.14%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1,05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9일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요. 또 9월 중에 21일에서 한 22일쯤 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 때문에 관망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시장 추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죠. 오늘 외국인도 매수 우위를 나타낼지 매도 우위를 나타낼지 좀처럼 방향성을 역시나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굉장히 규모가 소폭인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함께 쌍끌이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1,000억 원 넘게 거의 2,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환율적으로도 보시죠. 환율은 오늘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30점 정도 오름 추세지만 그래도 1,150원대에서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1,157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약 바이오 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요즘 이쪽 섹터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일단 진원생명과학은요, 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백신 임상의 속도를 낸다는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굉장한 급등력을 가져갑니다. 지금 현재 16% 가까이 올라가고 있네요. 38,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내추럴 엔도텍도 보도록 하죠. 지난 2015년 이 가짜 백수호 사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내추럴 엔도텍이 이 파동으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악화가 됐었고요. 이후에 4년 연속 적자 흐름을 나타내면서 사실 상장 폐지 위기까지 놓이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국내 제약기업이죠. 이 서흥이 인수를 하면서 다시금 재개 발판을 좀 마련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거래 재개 첫날입니다. 지난해 2월 15일부터 거래 정지였다가 오늘 거래 첫날인데 재개 첫날에 상한가까지 직행하면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6,5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서울 바이오시스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료기 업체죠. 에미트 바이오가 LED 빛으로 사람의 기도 조직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99.99% 제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LED 기술을 이용해서 이 코로나19 살균 능력을 입증한 바 있었던 이 서울 바이오시스가 함께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장에서 5%대 강세 1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굵직한 종목들 더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에서 카카오뱅크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4%대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77,000원, 8만 원 선도 붕괴가 됐습니다. 거의 3거래일 연속 급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카카오뱅크인데요. 블록딜 여파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10일이죠. 상장 당시에 이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 하락에 좀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공모주 열풍을 일으켰던 크래프톤도 같은 날이죠. 10일에 기관 투자자들의 보호예수 물량이 시장에 또 풀리게 됩니다. 여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18일에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대거 해제가 되게 되는데요. 이 이슈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LG화학 보시죠. 반면에 LG화학은 드디어 반등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대 강세 흐름 7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까지 오르면 이거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GM 리콜 사태에 대한 이슈가 주가를 크게 끌어내렸었는데 오늘 모건 스탠리 쪽에서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 흐름을 다져가는 것인지 이런 추세들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겹호재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DP 흥행 소식에 이어서요. 이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의 IT 업체 바이트댄스가 이 키다리 스튜디오에 5,5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상승력 조금은 둔화됐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12%대의 급등력은 가져가고 있네요. 18,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후성도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좋게 작용을 하고 있네요. 24%까지 주가가 탄력을 가져가고 있고요. 18,000원대 흐름 함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5G 업종도 좋습니다.
뭐 KMW는 7%대 상승력, 거기에 서진 시스템도 6%, 뭐 이노와이어리스도 3%대 강세 함께 가져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 표결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에 광대역 통신망 교체 확충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한 투심도 자극할 만한 이벤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장에서 전반적인 상승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슈를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테일러시를 적용을 했고 또 투자 규모는 최소 170억 달러가 20조 원이 될 거다 이런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시를 삼성전자가 내보냈죠. 오늘 삼성전자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는 공시가 오전 그리고 오후장 즈음에 나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이런 팩트 체크하시고 옥석 가리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달 내에 또 재공시를 한다고 하니까요. 추세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특징주 상황들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유효한 전략들 역시나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죠. 이번 주 시장 흐름은 어떻게 또 전망이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여러 정보들 다양하게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 공장은요.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우리 시장 참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 양 시장이 좀 혼조세 분위기는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뭐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혼조세를 보였고요. 좀 따라가는 분위기네요, 오늘은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관망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지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옵션 만기일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FOMC에서 또 테이퍼링에 대한 또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또 연휴 기간도 또 앞두고 있죠. 그렇죠. 그럼 뭐 추석. 네, 그래서 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사실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가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지만 일단 뭐 보시는 거와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그리고 이제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나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이벤트가 있는 쪽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명확한 투자 포인트가 있거나 산업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개별주 장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들은 어떻게 올라와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파인테크닉스, 우리기술투자, DLENC, 원익-P&E, 키다리 스튜디오, KCC, 오리엔트 전공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제TV는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KCC, 원익-P&E, LG화학, KMW, 에코플라스틱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포스코 있고요. SK텔레콤, CS윈드, 원익머티리얼즈, LG유플러스, 역시나 키다리 스튜디오 들어있네요. KCC까지 올렸습니다. 자, MTN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캠트 로스, 만도, 카카오뱅크, KCC, 원익-P&E, 파인테크닉스까지 선정이 됐네요. 네, 오늘 겹치는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슈 체크 또 꼼꼼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CS윈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해상풍력 쪽에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수혜를 좀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CS윈드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탄소 중립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풍력 쪽에 강력한 좀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풍력타워 쪽에는 이제 전 세계 좀 1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런 좀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다트 전자공 시스템에서 좀 한번 찾아보시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주 잔량이 지금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목표치는 충분히 좀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주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재무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성장세에 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부분은 사실 이제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 그리고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주요 선진국들이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해상풍력에 대한 이런 규모가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후반대가 되게
됐을 때 현재 시장보다 뭐 2배에서 많게는 뭐 10배까지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시장 수혜가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력타워 쪽에서는 뭐 워낙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됐을 때 그에 따른 점유율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수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인수 시너지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하부 구조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부 구조물 시장은 이런 타워 쪽 시장의 규모보다 약 4배 정도가 클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자연스럽게 풍력 타워 쪽에 대한 이런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하부 구조물 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일정 이상의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너지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모멘텀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윈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한 답보 상태를 보여왔어요. 주가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 중후반대에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좀 진입하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한 1%대 상승력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단기 박스권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 이제 82,000원대가 한 번 정도는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스권 82,000원부터 74,000원 라인까지는 이제 충분히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9만 원대에서 한번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적인 흐름들이 미뤄졌던 것들이 진행이 되거나 또 예. 해상폭력 같은 경우 사업 군에 대한 그런 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큰 규모의 이런 투자라든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충분히 이 부분을 좀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최근에 2차 전지나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의 굉장히 큰 상승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3일에는 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한 11만 5천 원까지도 상향 조정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또 외국계 창구에서도 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79,7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죠. 네,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 종목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실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새 이제 6천만 원대를 다시 거의 복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투자처로서는 계속적으로 매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창업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는 게 특히나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기만 하더라도 사실 엄청난 수수료를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치면 이제 증권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또 거래가 다시 활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두나무 상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대한 유효는 뭐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뭐 거래소를 상장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이런 제도화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이런 거래에 대한 이런 가격 제한 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심리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또 블룸버그에서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좀 또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또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유명한 기관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또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게 됐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런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회복들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좀 주가의 상승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였고요. 오늘 장에서 4% 가까이 또 강세 흐름 유지가 되고 있네요. 8,590원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뭐 앞서 소개해 주셨던 키다리 스튜디오를 좀 예. 뽑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핫한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상한가에 진입이 돼서 시작이 되게 됐을 때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물량이 잠긴 상태로 유지가 됐다라면야 뭐 좀 진행이 됐겠지만 이제 차익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 14%대 좀 상승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DPA에 따른 이런 수혜는 계속적으로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투자 유치에 따른 이런 뭐 앞으로의 시너지라든지 방향성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 해외에 이런 자체 플랫폼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웹툰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이제 시장의 수혜를 좀 빠르게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투자를 받은 것 자체도 이런 가지고 있는 이런 IP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OTT 플랫폼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거는 결국엔 이런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레저 관련된 부분들의 수혜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웹소설이나 웹툰을 기반으로 영화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IP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CP 유통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 가치 개발에 대한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체 플랫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3대 이제 웹툰 또 회사로도 좀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장성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P 드라마 보셨어요? 네, 이거 예비군, 네, 이게 그 이제 군대 탈영병, 얘기잖아요. 예. 네, 탈영병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의 그런 옛 추억을 상당히 많이 좀 떠올릴 수 있었고요. 좀 약간 울렁증이 좀 나오긴 했지만 네. 그래서 네, 좀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주변에서 하도 재밌게 봐서 저도 봤는데 네. 아유,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엄청 빨리 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후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 인기가 좋은데 여기에도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겹포제까지 터진 상황이죠. 그래서 네. 13%까지 급등을 하면서 1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제이 콘텐츠리는 그러면 이 DP에 대한 소식이 조금 빠진 건지 오늘 2%대로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재료 소멸인가요? 어떻게 볼까요? 사실 예. 오늘의 상승은 이제 투자 유치 쪽에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P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이제 또 흥행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주가 모멘텀이 나올 것이고, 제 콘텐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채널에 대한 수요라든지 앞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처음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비용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해당 종목에 대한 리포트들 자체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뭐 넷플릭스향 그런 제품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성장 기대감들이 좀 유효하다라고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이런 흐름에 좀 집중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이런 성장성 부분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성장성을 본다면 뭐 이 제이 콘텐츠리나 키다리 스튜디오 두 종목 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나요? 네, 저는 이제 콘텐츠 제작 쪽에는 상당히 좀 좋은 이제 전망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콘텐츠나 이런 레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쵸, 예. 점점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사용을 하고 또 여가 시간에 잘 보시면 이제 넷플릭스 얘기라든지 뭐 DP가 흥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앞으로 가면 늘어나면 늘어나서 사실 줄어들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현재 12%대 급등력은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세 가지 종목도 체크해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란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시장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고, 근데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빠져나가지만 뭐 거래소나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유입은 되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의 흐름이 체크가 안 되네요.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지금 왜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이 없나라고 봤더니 예. 휴장이죠, 오늘 미국. 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모멘텀 없는 가운데 자생적인 어떤 변화 이쪽에 대해서도 그렇게 눈에 확 띄지 않는 가운데 뭐 수급도 그냥 그렇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 코스피 조금 사는데 예. 코스닥은 다 매도고요. 네, 그런 쪽에서 어떤 변화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체가 되는 관점 쪽에서 아마 이런 분위기는 내일까지도 좀 이어지다가 내일까지도. 예, 내일 오후장에서 조금씩 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예. 생각은 드는데 게다가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에서 좀 변화가 나오고 있죠. 특히 지금 그동안 시장이 조금 부진했었을 때 시장을 지지했었던 쪽이 새롭게 IPO가 되었던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이쪽 종목들이 이번에 또 이제 9월달 들어서면서부터 보유 예수가 풀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오늘 3, 4%대씩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예. 일단 지금 이제 공은 그쪽이 아닌 나머지 기존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이 이를 얼만큼 또 방어를 해줄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눈길이 가고 있는데 아직 뭐 뚜렷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뭐 작게는 약보합, 뭐 강보합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개별 종목 이슈들로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장까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추세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그럼 오늘 장에서 특징주들은 어떻게 또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시원하게 후성이 잘 갑니다. 네. 그렇게 기업 내용 괜찮은데 예. 참 안 간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했던 대표적인 종목 후성이 오늘 강하게 올라오면서 한 23%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후성하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가스의 강자죠. 네, 여기저기 들어가는 대표적인 반도체 쪽 그리고 특수가스 쪽의 강자인데 그 중에서 이를 좀 더 응용해서 이 전해액 첨가제 쪽을 좀 더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는데 이쪽이 LiPF6 어렵죠. 네, 이쪽이 호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쪽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뭐 대주전자 재료나 또 나노신소재 예. 이런 첨가제 쪽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과 함께 나도 실적 괜찮은데라고 하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 쪽도 DDR5 종목들과 연결돼서 예. 괜찮은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일단 실적은 올해 계속 상향된다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도 꾸준한 상향이 이어지겠다라는 쪽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모두 아우르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쪽에서 재부각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리포트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소재 업체죠. 뭐 한솔케미칼이나 SK머티리얼즈 이런 어떤 대표적인 회사나 천보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후성의 시총이 1조 6천억인데 예. 이 레벨단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북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높죠. 하지만 오늘 23% 올라가는데 여기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손이 잘 안 나가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17,000원대 밑으로 바라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 차익 모멘을 나왔을 때 특히 후성 같은 종목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고 흐름들이 빠르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좀 묵직한 감이 있기 때문에 추경 매수보다는 한 17,000원대 밑에서 눌림목 나왔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좋은 종목,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면 때를 기다리면 꼭 오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그 종목 좀 알려주시죠. 예. 네, 그게 알겠습니다. 예, 저희 주식공장에서 할 일이죠. 네. 네, 잘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후성 그런 의미에서 오늘 23%의 급등력에 좀 빛을 발하고 있고요. 17,900원의 흐름인데 오늘 따라가시기보다는 한 17,000원 아래로 좀 눌림목 나왔을 때 접근해 보시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예,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입니다. 네, 저희가 한두 번 정도 체크를 했던 예. 대표적인 종목인데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바라보면서 이제 9월 9일 날 일단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제 패시브 관련된 매수세는 좀 들어오겠다라는 예.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 이제 1개월 확약했던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거기서 이제 상장 후 1개월 의무 보유 해제되는 물량이 314만 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 기관 배정 물량의 8.7%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전체 물량 중에 보게 되면 약 한 2% 예.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네, 그냥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200에 또 들어가게 되면 그 전까지는 괜찮은데 들어가고 나게 되면은 또 코스피 200에 따른 공매도가 또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은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는 거를 긍정적인 패시브보다 그 이유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무거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뱅크를 지금 뭐 8만 원대 이상이나 이런 때에서 사서 더 가리려고 보기보다는 항상 신규 IPO 종목들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의무보호 보호 예수가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적정 가격대에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은 살짝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한 7만 원대 초반이나 폭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한 7만 원대 초반 정도나 그 정도쯤에서 뭐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굳이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좀 여러 가지 이슈, 특히 수급 이슈가 많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좀 타이밍은 늦게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8만 원대 부분은 또 저항이죠. 그래서 약간 8만 1,000원대는 또 무겁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지금 박스권 안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가는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은 수익 실현을 하든 아니면 바로 뭐 손절을 하든 이런 추세보다는 일단 좀 더 지켜보셨다가 대응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신 거네요. 네, 여전히 지금 시점은 일단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싸게 사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또 이제 계속 테스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이제 은행이냐 또 아니면 플랫폼이냐 여기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또 격돌이 될 상황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플랫폼으로 제대로 된 가치를 받겠느냐라는 쪽의 테스트 구간이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좀 커지겠죠. 이런 쪽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로 좀 우려가 있으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우려감 좀 해소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카카오뱅크 현재 4.5% 떨어지면서 7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 좀 체크를 해봤고요.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네,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앵커님이 너무 이제 머리도 바꾸시고 그러셔서 깜짝 놀라셨나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오후로 가면서 특히 내일까지 변화를 보게 되면 아마 이번 주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권은 계속 들어온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지난주에서도 보여줬듯이 외국인들의 약간 좀 시장의 개입 같은 경우가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서 좀 더 강합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변화도 이번 주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또 하나 이번 주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기관 쪽에서 그동안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약 한 2조 조금 가까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의 흐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약간 매도 우위 쪽으로 바라보는 게 기관 쪽에 대한 수급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쪽인데 이런 건 모릅니다. 그냥 예측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국인들이 살아나게 되면 또 이를 다 소화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종합하게 되면은 변동이 커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대응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이번 주는 좀 좋아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간 또 지금 이어지고 있는 섹터나 종목 쪽의 흐름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오겠죠. 이런 변화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 이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는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서 종목 장세 대응하시길 바란다는 의견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 세워봤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대표님 어떤 관심주를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대형주급에서 그래도 지금 트렌드에 맞고 안 비싼데 봐야 될 종목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한 종목 눈에 띄는 게 LS입니다. 네, 이 회사는 잘 아시는 이제 LS그룹 지주회사죠. 네, 지주회사인데 자회사가 지금 뭐 50개 가까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더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지주사하게 되면은 어떤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지분에 따라서 뭐 이중 계산이 된다라는 쪽은 있는데 이 회사는 그게 아니라 거의 다 비상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할인 요인이 특별히 그렇게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전력 사업 그리고 일렉트릭 사업 엠트론이라고 그러죠. 이거 지금 트랙터 같은 경우 지금 지난 대동이나 TYM 같은 경우 실적 동향들 보게 되면 수출 잘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북미 쪽에서 트랙터 잘 나갈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거기다가 전력선, 해적 케이블 이런 쪽이 6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게다가 또 계전기, 고저압기 이런 쪽도 매출 비중이 있는데 미국의 인프라 투자 또 시행됐었을 때 또 가장 큰 수혜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류에 떨어지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6천억대로 한 7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올해 실적 나오는 거 대비해서 한 PER로 한 8배 그리고 또 PBR 0.6배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안 비싼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한 번쯤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시장의 흐름을 맞춰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어느 쪽에서 매수가는 6만 올라왔네요.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6만 8,500원대 밑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 때 특히 박스권 상단부를 기렸던 가격대가 8만 원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지금 실적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흐름들인데 거래만 지금 위축돼 있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만 살면 언제든지 8만 원대는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손절가는 6만 3,500원대로 직전 저점대 이탈하는 가격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돼 있는 종목이다. 거래량만 나온다면 목표가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 계셨고요. 2.8%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상승력을 키워가네요. 68,800원에 거래가 되는데 매수를 하신다면 68,5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 목표가는 8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1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고요. 오늘 이 시간에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또 관심주 시간을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 네. 자, 일단 각 경제채널 관심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입니다. ISC, LG이노텍, 센코, 이노와이어리스, 진원생명과학, 나라 M&D, 한전산업, 한섬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제일기획, 솔브레인, 하이비전 시스템, 진원생명과학, BH, 오스코텍, 아이마켓코리아, 삼양홀딩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마이크로컨택솔, 그리고 JT, 삼성전기, 포스코, 한일단조, 인터플렉스, 벽산 올렸고요. MTN은 조이시티, 비나텍, 만도, 아시아나항공, 국전약품, 하이트진로, 진매트릭스까지 올렸네요. 네, 세 가지 종목도 꼽아봐야겠죠?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일단은 가장 먼저 한전산업부터 좀 꼽아봤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여권이 아닌 야권 쪽 같은 경우 이제 반대로 탈원전을 좀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서 원전 다시 개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일단은 홍준표 의원이 일단 스타트를 끊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야권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동산, 일자리, 뭐 기본 베이스 나올 거고요. 그러고 나서 뭐 원전 요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이런 그 대선 테마로서 다시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지난주에 그 산업부에서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원전 관련 예산을 5% 정도 증액했다는 이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일단 한국의 핵에 대한 핵 폐기물 재활용 관련 어떤 그 또 승인이 나게 되면서 핵 관련 이슈, 그 원자력 발전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주가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대선 테마 이슈 그리고 최근에 어떤 산업부 예산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원전 쪽으로 분위기가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올해 6월달에 잘 아시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공동 수주, 해외 쪽에서 공동 수주에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한전 산업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은 일단 6월달 상승 스타트를 끊고 난 이후에 7월달까지 한 달 반짝 상승이 나왔었다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부에서 예산 증액, 그리고 오늘 또 대선 테마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전일 음봉 대비 일단 또 거래량이 또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계단식 상승 이런 부분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한 16,500원 이 부분이 만약에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좀 신고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5일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일선과 이격 조정 마무리, 오늘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또 거래량이 또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또 상승의 힘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15,000원 이상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은 오늘 정도 매수해도 무방하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6% 네네.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시점도 매수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또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4,800원대, 15,000원의 기준을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전산업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이제 하반기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망이 좋죠. 예. 네, 2분기까지 수주잔고도 상당히 좀 괜찮고요. 916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1분기 대비 또 수주잔고 300억 정도 늘었고요. 지금 이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한 180억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보게 되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에 또 시장에서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항상 시장이 그때그때 다르다 이런 것도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회사 프론티어 이 회사를 통해서도 애플카 납품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퓨런티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검사 장비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또 테슬라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이비전 시스템이 애플의 또 새로운 공급망으로 또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플카 생산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자회사 효과를 누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회사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IPO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자회사 모멘텀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그 8월 지금 18일부터 지금 하락이 급격하게 좀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뉴스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그 이때 당시에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 하락 영향이 한 60% 이상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어쨌든 16,500원 부근에서 추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되고 주가 좀 안정을 찾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하반기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네.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하락 이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을 지지 라인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는 가격대를 한번 짚어보게 되면 19,000원. 이 19,000원을 회복을 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기존의 상승 추세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 그러니까 기존의 상승 추세로 복귀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점이 되는 가격은 일단 19,000원 정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 중심의 수급도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고요. 오늘 상승 출발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가져가다가 지금은 좀 반락을 한 상황입니다. 약보합권이네요. 1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확정은 아닙니다만 애플카의 그런 기대감들까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두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네요. 자,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바이오,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코로나 관련 이슈가 많이 좀 식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그 임상 이상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아시겠지만 임상 대상자를 현재 모집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게도 7월 8일 날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임상 이상을 진행할 거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대상자도 모집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왜 짚어보냐면은 이게 만약에
만약에 오늘 처음 나온 뉴스라면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7월 8일 날 이미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이 반등폭은 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6월 달 대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건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38,000원 정도 현재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 달 대비해서 거래량이 좀 상당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어쨌든 누군가 사줘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누군가 사주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6월 달 대비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반등폭이 그래서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6월 달 대비해서는 주가 급등이 조금 낮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발생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45,000원대? 45,000원대 정도 짧은 반등으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 소식이 일단 7월 8일에 있었고 대상자도 모집하는 소식이 그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한 45,000원 정도까지의 어떤 반등, 단기 반등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바로 접근해서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네네. 지금 현재 13%대 급등력 가져가고 있고 어쨌든 그 전에 58,800원 정도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조금 내려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47,950원 짧게 보시면 한 45,000원까지 단기 반등 한번 보시길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진원생명과학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을 해봤는데 관심주는 어떤 걸 볼까요, 팀장님? 관심주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요. 예, 어떤 종목일까요? 더 궁금하네요. 트루윈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GV60 혹시 보셨어요? 이미지 사진? 이미지 네, 봤죠. 보셨죠? 봤습니다. 디자인 괜찮죠? 이게 남자와 여자가 또 다를 수 있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나 좋게 보셨군요. 아니 제가 좋게 본 게 아니라 주위에 다른 여성분들 좋게 보시길래 그래요? 제가 좀 무리수를 시각이 던졌네요.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못 들은 걸 해주세요. 들으시고 그 GV60 같은 게 eGMP를 적용한 그러니까 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이걸 적용한 최초 전기차 모델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지가 그 노출이 됐고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브레이커 스위치 제품인 SLS라는 제품을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어찌 보면은 그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번에 폴더블 폰이 나오게 되면서 뭐 KG바텍이라든지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여타 종목들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출고가 예상이 되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수주 그리고 예. 또 단독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새로운 전기차 수혜주 이렇게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니오라는 전기차 업체 쪽으로 브레이크 센서를 페달 센서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페달 센서 같은 경우도 현대 기아차 친환경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쪽으로 또 독점적인 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포드 쪽으로도 추주를 받게 되면서 이 납품처 다변화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전기차 기대감 플러스 이제 매출의 발생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보니까 꾸준히 올라오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요것도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아마 차트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4,000원대 가격대부터 지금 9,000원대까지 계속 우상향이 되고 있고 최근에 와서 이 8,000원대를 또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주봉 차트를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 저항이 되는 가격대가 8,000원입니다. 8,500원 정도 가격이 되고 있는데 8,000원에서 8,500원 정도 가격인데 요 가격을 최근에 와서 주봉 차트상 현재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저항이 됐었던 가격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패턴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가격 전략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예. 9,050원 이하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1,400원 매수가 대비 한 15%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1,400원 손절가는 8,5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또 대량으로 들어와줬던 지난 거래일에 네네. 이렇게 들어와줬던 그런 흐름도 있고 오늘은 또 52주 신고가까지도 또 기록을 한 그런 종목이잖아요. 2%대 지금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9,07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주시면서 목표가도 10,000원 이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어쨌든 정고점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2% 그리고 목표가 1,400원, 매수가는 9,050원 이하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트레인까지
소식까지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굵직한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번 달 말에는 FOMC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반영되면서 관망할 것이라는 분석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겹치면서 오늘 우리 양시장 개걸음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만에 다시 3,200선이 무너졌습니다. 3,200선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3,19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이렇게 되면 11거래일 만에 드디어 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0.1%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05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수급에서 관망세가 짙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 초반에 매수했던 개인은 장 중반에 매도로 방향을 바꾼 모습이고요. 현재 531억 원의 매도세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닷새 만에 매수로 돌아오면서 그 자리를 지금 메워주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외국인 관망세가 뚜렷합니다. 과연 닷새째 매수 지켜낼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26억 원의 소규모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면 코스닥은 오늘 한 번의 자리 바꿈도 없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조와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기관이 10거래일째 매도 우위인데 최근에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관망세가 뚜렷하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오늘 2,2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주들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 테이킹 현상 속에서 이 가상화폐 가격도 지난 주말부터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로 외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빗썸의 최대 주주로 알려진 비덴트 오늘 5%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1,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기술투자도 3%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8,5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 모멘텀에 따라서 뚜렷하게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진원생명과학, 코로나 백신 임상 2A상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두 자릿대 오름세를 지켜내면서 3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 BNC 오늘 고점과 저점의 갭이 상당합니다. 이 장중에 8%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이 대만 회사와 코로나 치료 후보 물질의 대량 생산을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장중에 16%까지 급등하면서 48,450원 오늘의 신고가 기록했고요. 현재는 5%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4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니아 탈모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됐고요. 이 차익 매물이 출회된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16% 강하게 빠지면서 6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실적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종목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후성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에 있어서 모멘텀이 뚜렷하다. 이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오늘 21%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7,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IT 업체인 틱톡 운영업체 바이트댄스가 5,500억을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이런저런 모멘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한가는 풀린 상태고요. 10%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8,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시장의 지수도 외국인의 수급도 참 방향성이 없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다시 한번 매도로 좀 수급을 전환하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오후장까지 다시 한번 좀 추세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한 주 동안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관망 심리가 들고 변동성까지도 작용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도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식공장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